농어촌 지역에 낡고 방치된 빈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돕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미흡합니다. 전남의 차세대 중대형 2차 전지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초중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겨루는 창의력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지역 무상급식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내년부터는 특성화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전남 농어촌 지역에 낡고 방치된 빈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돕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빈집 주인들이 소극적이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5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농촌 주택이 개보수 공사를 거쳐 산뜻하게 단장됐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 생활을 하기 위해 이 집을 인수했습니다. 귀농 귀촌의 즐거움을 위해서 낡은 한옥 구조도 최대한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흙의 그 향이나 또 음이온 또 공기가 통해서 그걸 기존에 살리고 거실만 이렇게 확장해서 난방에 신경 쓰고 진 집입니다. 노후된 빈집이 이렇게 새 주인을 만나기는 극히 힘든 일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주인의 발길이 끊긴 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시군 빈집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12,500여 채 등 매년 10,000채 이상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붕이 내려앉거나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 강제 철거도 불가능합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늘면서 쓸만한 빈집을 중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집 소유주들이 매매를 꺼리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도시에 계신 자녀분들이 팔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큰 목돈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귀농인들이 빈집 정보를 활용해서 농어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5년 동안 120여 건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흉물로 전락해버린 빈집들을 귀농 귀촌 자원으로 활용케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역의 차세대 중대형 2차 전지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석유화학 철강 산업 이후 지역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차세대 2차 전지 생태계 조성 연구 용역 계획이 전남도의 심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17일. 전기자동차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 분야의 산업군을 전남 동부권에 구축하는 구상이 첫걸음을 뗀 겁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영역을 추진해가지고 그 영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부에다가 예타로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사업 규모는 총 2천억 원으로 앞으로 지방비와 민간 자본 600억 원에 1,400억 원의 국비 재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클러스터 조성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 사업을 기획한 전남 테크노파크는 광양제철소의 리튬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돼 전지 원료 공급이 원활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배터리 공장과 소재 기업 등을 현재 조성 중인 세풍산단 등에 적극 유치해 집적화의 환경을 선점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LG 등 메이저 업체가 국내외 각지의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고 해룡산단 등 유휴부지도 충분해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2차 전지 쪽은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남 동부권 쪽에 2차 전지 생태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정 사업 기간은 오는 2020년부터 6년. 전라남도와 테크노파크는 용역 조사 단계에서부터 배터리 제조업체들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산업 클러스터의 청사진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겨루는 제1회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가 오늘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탁구공을 종이컵과 견출지, 빨대만을 이용해 최대한 멀리 보내기. 목포에서 열린 제1회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의 첫 번째 즉석 과제입니다.
곰곰이 고민하던 학생들. 주어진 재료를 오리고 붙여보며 마음이 바빠집니다. 야, 힘 얼마 썼대? 아니, 빨대 속에다가 넣는 거. 그럼 이걸 만들면 되잖아. 이걸 잘라봤으니. 공이 직접 땅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에 견출지로 감싸고 그네에 태우는 동안 공을 종이컵에 넣어 바퀴로 만들어낸 팀은 공을 2m 이상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종이컵에 바닥끼리 묻혀가지고 중간에 탁구공을 넣어가지고 굴렸어요. 그리고 빗면은 마찰이 최대한 적은 빨대에 이용해서. 대회에 참가한 전남 초중등학생 500여 명은 즉석 과제 외에도 미리 공개된 미션 과제를 수행하며 협동심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면서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전라남도 2대 전략 프로젝트인 에너지 신산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책임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오늘 강진일기 출판 기념회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 국가적 위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과 하야 요구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고 대통령은 스스로 조사에 응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호남고속도로 옥과 IC 인근 도로에서 24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안전지대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이 씨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안전지대에 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무상급식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장위국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에 특성화 학교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광주 경영고와 광주 공고, 자연과학고 등 13개 고등학교로 수혜 대상은 1,900여 명에 이릅니다. 율촌산단 산업용지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주연창 의원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조성하는 율촌 2.3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 작업이 늦어져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이번 달까지 해수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관계부서와 협력해 용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만화 지슬의 원작 전시회가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원작자 김금숙 씨가 초청됐고 제주와 여수, 순천 지역에서 벌어졌던 비극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만들어진 만화 지슬은 미국의 소개령을 피하기 위해 깊은 산으로 피신하는 마을 주민과 토벌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가 개통하면 호남선의 열차 운행이 2배 가까이 늘게 됐지만 이용률에 따라서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호남선 고속열차를 현재 왕복 48회에서 86회로 늘리는 내용의 선로 배분 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 상반기 수송 실적을 토대로 운행 계획을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호남선의 승객 탑승률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송정역의 혼잡 문제가 이용객 증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진도 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 진도 VTS 센터장 46살 김모 씨가 서해 해양경비 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김 씨가 받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태만 등이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서 김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
표창 경력 등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중징계는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에서 단체 여행객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목포의 모 횟집에서 회를 먹었던 단체 여행객 34명이 구토와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18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증세가 호전돼 오늘 새벽 모두 퇴원해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가건물과 식당 음식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